안녕하세요. 2024년 고2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맡은 내신 1타 영수입니다. 자, 앞서서 여러 가지 해설 강의라던가 이미 정답 해설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한 후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주요 지문들, 주요 유형들 중에서 어려웠을 오답률 높았던 유형들 위주로 한번 쌤이랑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쌤의 어떤 유형 공식이라던가 이제까지 했었던 강의의 그런 유형을 푸는 방법들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답률 탑 10을 먼저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오답률이 많이 높다까지는 아닌 것이 일반적으로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하면 오답률이 70%가 넘는 문제들이 두세 개가 깔리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 그래서 빈칸 추론 어려운 문제들이 역시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문장 삽입 쪽에 그리고 장문 어휘가 그리고 장문 제목까지 합쳐가지고 오답률이 높았었던 문제들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오답률 높았던 문제들 유형들이 상위권에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특별할 건 없었던 시험이었다라고 보는데 어떤 특정한 유형들, 어떤 지문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았는가 하나씩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자, 우리 빈칸 추론 먼저 볼 건데요. 빈칸 추론 보기 전에 이번에 평가원에서 얘기했었던 이 학습 방법 안내를 평가원에도 이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빈칸 문제에 대한 특성을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평가원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라라는 학습 방법을 안내하는 책자에서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빈칸은 글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핵심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부사항 부분에 주로 제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밑줄 자리는, 그러니까 빈칸 자리는 핵심 내용, 글의 주제랑 반드시 관련이 있지 쓸데없는 내용에다가 빈칸을 절대 뚫어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가 될 수도 있고 군화절 문장 전체가 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이 해당 지문에서 정답과 밀접하게 관련된 단서가 또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글 안에서 단서를 찾아서 답을 골라야지 여러분 소위 말하는 뇌피셜 문제를 푸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우리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럼? On our little world, 자, 우리의 작은 세상에서는 빛이 움직여요, 그렇죠? Practical purpose, 아주 실용적인 목적으로,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빛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런 어떤 일단 주제를 먼저 좀 봤는데 이 주제를 보기 전에 쌤이 항상 학생들한테 빈칸 먼저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빈칸을 먼저 보면 이 글이 어떤 걸 내가 찾아야 되는구나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빈칸 자리를 보시면요. 자, immense distance래요. 엄청난, immense, 엄청난 거리죠. 이 별들과 그 다음에 은하계로의 아주 먼 거리가 means 의미하는데 대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다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특성을 잡는 거기도 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먼 거리가 지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빛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주제로 들어가면 이런 예를 들면 전구가 빛이 난다 그러면은 물론 그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일 것이고 거기에서 shining away 막 빛나고 있을 거라는 거야. 자, 우리가 reach out our hand, 우리의 손이 거기에 닿을 수 있고 그것을 만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alright, 물론 unpleasantly hot, 엄청나게 좀 기분 나쁠 정도로 좀 뜨겁겠죠, 만진다면은. 자, 근데 예를 들면 그 필라멘트가 꺼져요. 꺼지면은 그 빛도 당연히 꺼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것을 같은 장소에서 볼 수 없어요. 빛나고 있는 걸, 그렇지? 그리고는 illuminating 거기 그 방을 갖다가 이제 빛을 내던 것, 그치? 그 연도. 자, 이 전구가 꺼지고 그리고 그것이 제거된 소켓이 제거된 뒤에 몇 년 동안에도 거기에서 빛나고, 그치? 계속 비추던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은 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당연한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빛에 대한 원리를요. 자, 여기서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앞에는 다 밑밥이야. 우리는 먼 거리에 대한 지금 빛에 대한 먼 거리에 대한 특성을 잡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거는 별로 지금 중요치 않아요. 자, 이 개념이 굉장히 넌센스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자, 여기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 있다면이라고 여기에서부터가 중요한 거야. 그러나 뒤로 들어가는 부분. 멀찍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 전체 항성이 go out,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 우리는 계속해서 그거를 본다는 거야. 그것이 빛나는 거를, 밝게 빛나는 거 계속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멀리서 떨어진 빛을 나중에 보는 거잖아.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 우리는 알지는 못할 거야. 그것의 죽음, 이 별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마 뭐 몇 년 정도 걸릴 것이고, 걸렸던 것일 거고, 실제로. 그리고 얼마나 그 빛이, 오래 걸렸는가. 그치?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이 빛이 빠르게 이동을 했을 것인데 아마 아주 무한대로 빠르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intervening vastness 그 어마어마한 광활함을 이렇게 넘어서서 이렇게 왔을 것이다. 그치? 그래서 아주 먼 거리를 왔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야. 그치?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야. 여기 이게 핵심이야. 자, 그래서 이 별들과 은하계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리가 의미하는 것, 자, 우리가 이렇다라는 거야. 자, 우리는 볼 수 있다, 빛을, 그치? 볼 수 있다라는 특성인데, 다만 여기에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해당 특성 부분은 선생님이 다시 정리를 했고요.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모든 거를 보는 건데 우주에서 멀리 있는 in the past, 그래서 과거에 멀리 떨어진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거야. 그래서 1번이 완벽하게 여기 설명한 것들을 치환하고 있죠. 2번은 언제 그 우리의 항성이 사라질지를 예측할 수 없다 그랬잖아. 2번은 무조건 탈락. 증거가 부족하대요. 다른 생명체들이 있는지. 이거 왜 나와 지금 빛의 거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볼 수 있냐 없냐. 그리고 태양에 의존하게 된대요. 시간의 촉도로서 아니고 그 다음에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witness. 그 별의 죽음을 목격한다. 아마 5번을 많이 골라서 오답률이 높았을 것 같아요. 왜? 지금 바로 앞에서 별이 뭐 죽네 안 죽네 이거를 볼 수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5번이 이제 핵심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5번으로 가자. 그리고 witness라는 단어가 C보다 좀 어려운 단어로 치환이 돼 있기 때문에 환원이 돼 있기 때문에 오케이 5번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앞서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알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네. 그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5번이 아니라 1번이 될 수밖에 없다. 그치? 우리는 먼 거리에 떨어진 걸 어쨌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언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빈칸 추론은 어차피 이 그 안에 있는 단선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럴 거야 해서 찾는 게 아니야. 안에 있는 단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해줄 거니까. 오케이? 이게 지금 이 문제의 어떤 교훈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사실 2학년 문제이기 때문에 좀 선지가 많이 어려운 편이 아니었어요. 내용도 그렇고. 근데 3학년 문제 빈칸 정도 되면 이 선택지도 굉장히 좀 까다롭고 문제 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important point. 자, 중요한 포인트가 대절입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 포인트가 대절인데 쭉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여기 콤마절이에요. 자, 중요한 요점을 우리가 지금 찾는 거야. 그래서 그 요점은 대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훨씬 더, 자, 얘도 중요해요. 우리가 훨씬 더 이 삶에서 유연성을 갖출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특성, 중요한 우리가 요점을 결국엔 주제를 잡는 것이고 그 주된 소재가 보면은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게 해주는 좀 긍정적인 플러스한 무엇인가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하고 이 안에 내용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볼게. Financial market. 자, 예를 들면은 뭐 금융시장이죠. 금융시장이 그 이상을 한대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자본 같은 걸 취하는 것 그 이상, 그치? 부자 그리고 그것을 모두에게 빌려주는 부자들에게 가져와서 빌려주는 그 역할 이상을 한다. 오케이. 자, 그것들은요. 저 시장이죠. 시장이 우리 각각의 smooth consumption, 아주 스무스하게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지. 평생 동안. 그리고 아주 멋진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죠. 말하자면 우리가 don't have to spend.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수익을. 그치? 우리가 벌자마자. 그러니까 우리가 벌자마자 수익을 바로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저장해 두고 이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준다. 플러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 벌써. 자, 셰익스피어가 어드머니시라는 단어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하게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게 충고하다 이런 뜻이고, 자, 우리가 neither borrowers nor lenders, 뭐 빌리는 사람 또는 빌려주는 사람 둘 다 되지 말라라는 충고를 했어요. 실제로
The fact is that 대부분의 우리는요 어떤 시점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빌려주는 사람이거나 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출을 하거나 그치?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grarian이라는 것은 뭐 농업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agriculture. 그래서 농업 사회에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농작물을 뭐 먹어야 할 거야. 직후에. 그지? 우리가 농작물들을 바로 추수한 다음에 바로 먹어야 돼요. 또는 find some way 어떤 방법을 찾아야겠지. 이것들을 저장할 방법을. 그지? 근데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은행 같은 것들이 더 뭐라는 거야? 정교한 방식이라는 거야. 그치? 이 추수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수익을 갖다가 쓸 수 있어요. 그치? Now that we have not yet earned 우리가 아직 벌지 않은 수익에 대해서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야. 빌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대학 뭐 등록금이라든가 집을 살 때 대출금을 뭐 예를 들면 빌리는 거죠. 혹은 우리가 수익을 지금 벌 수 있고 그것을 나중에 저장해놨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자금시장에 은행이라는 예를 들면 그런 자금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연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다. 그래서 요점은 뭐야? 지금 여기서 플러스하게 정리를 계속 하시고 있는 건 뭐야? 우리가 유연성 있게 저장하고 우리가 쓰는 돈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쓸 돈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대요. 그 자금 시장의 복잡함을 무시한다라는 게 장점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의 수익을 버는 것을 벌어놓은 수익을 갖다가 그래서 수익을 버는 것과 디보스 한다는 건 뭐죠? 디보스부터 우리가 이혼하다는 뜻을 많이 쓰는데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쓰는 것과 분리할 수 있다. 이거네. 그치? 수익을 벌고 바로 쓸 필요가 없고, 그죠? 이렇게 아껴놓고 나중에 써도 되고 아니면은 아직 벌지 않은 돈을 미리 땡겨서 쓸 수도 있고 분리를 하는 거잖아. 장점을 여기 설명한 거 그대로 지금 담고 있고요. 3번은 자금 시장이 우리의 충동을 조정할 수 있다. 뭐 우리가 안 쓰고 뭐 아끼는 것만 얘기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3번으로 골라 쓰는 애들 좀 많을 거야. 자, 우리의 농작물을 팔 수 있다. 우리가 그것들을 수확하자마자. 그리고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우리가 벌자마자 바로 파는 거는 바로 2번에 반대되는 말이죠. 그치? 바로바로 쓰게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 그 다음에 우리의 일하는 시간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내용 아닙니다. 네, 2번이네요. 그죠? 솔직히 얘는 2학년 수준의 독해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학생들은 무조건 맞췄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독해가 안 풀려서 내지는 뭐 내용 이해가 안 돼서 안 풀린 학생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쌤의 어떤 강의가 됐든 뭐 다른 시중 교재가 됐든 열심히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메인 또 어려운 유형이었죠. 네, 문장 삽입, 순서 배열 볼게요. 자, 순서 배열이랑 문장 삽입 문제 풀 때는 이 세부 정보 연결사 지시사들의 지시사 등 여러 가지 이 단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논리적 구성을 맞출 때 그냥 내용 해석해서 이거 다음에 이걸 거야 라고 맞추면 안 돼요. 자,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 등의 언어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자, 내용 볼게. 자, 순서 배열, 오답률이 엄청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60% 정도면은 좀 풀만한 문제였다라고 보고요. 자, 순서 배열 문제 풀 때 핵심 포인트 쌤이 얘기했죠. 얘를 읽고 A로 가지 말고 B, C 첫 문제가 봐서 뭐가 연결될지를 예측을 해라. B, C 첫 문제 연결이 안 되면은 A로 가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 이번 또 3학년 6월 모의고사에서 A가 먼저 온 지문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오답률이 엄청 높았죠. A를 완전히 배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볼게요. 텔레비전을 사는 것은요, is current consumption, 현재 소비죠. 그것은 우리를 지금 오늘 행복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does nothing to make us richer tomorrow. 내일 부자로 만들진 않아요. 뭔가 이제 돈 쓰는 내용이 좀 많이 나오네요, 오늘. Yes. 자, 이 텔레비전에 소비된 돈은 그런 직장인들, 거기 안에 있는 여러 직장인들이 고용되게끔 합니다. 계속 텔레비전 회사에. 그치? 왜냐면 텔레비전 사시니까 텔레비전 회사가 수익을 얻었고 걔네들이 또 고용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선순환이 있는 거잖아요. 자, 경제에 대한 기본 논리를 얘기했고, 자, 이런 예시를 하나 들고, 자, B로 갈지 C로 갈지, 자, B에 but 갑니다. 자, 연결사 중에 역접인 but, however, still, yet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초반에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 역접이라는 것은 빨리 나와, 지문에 생각보다. 왜냐면 앞에 주장을 뒤집고 새로운 주장들을 펼쳐나가야 되려 그러면 중후반부에 나오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B가 먼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야 돼. 뭐 아닐 수도 있었는데 더 봐야 돼. 자, 그러나 만약에 같은 돈이, 자, 돈 얘기 했잖아, 지금.
자, 투자가 된다면은 그것은 직업을 만든대. 어디든지. 가령 뭐 예를 들면 뭐 과학자들을 실험실에서 또는 뭐 직장인들을 뭐 건설 현장에, 그치? 뭐 하는 동안에 우리가 더 부자, 장기적으로는 또한 이거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해 보이고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더 나오고 나서 B가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C를 보면, 자, think about college as an example. 한번 대학교를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텔레비전 내용을 예시로 들어놓고 대학교로 바로 예시를 치기에는 이상하죠? 예시를 든다는 것은 think about이라는 건 예를 들면 지금 for example 같은 거거든요. 앞에 주장이 나오고 들어가야 돼. 좀 어색함을 느꼈어야 됐다. 자, 학생들을 대학으로 보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뭐 직업을 만들죠. 그죠? 교수라는 직업을 만듭니다. 그치? 자, 같은 돈이 예를 들면 멋진 스포츠카를 사는 것, 그치? 사는데 쓰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해서 그것은 직업을 만듭니다. auto workers, 그 자동차 산업의 그런 노동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차이점이죠. 결과적으로는 대학교를 보내서 교수를 만드는 것과 대학생에게 물건을 사줘서 그 물건의 회사를 배불리는 방법. 그러니까 결과 뒷내용이 이거에 대한 예시인 것이고 앞의 내용은 다른 예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지금 A에 굉장히 큰 힌트가 있어요. 뭐가 있냐? 바로 the crucial difference between these scenarios. 지시사의 힌트. 지시 형용사가 들어가잖아, 지금. 그죠? 이런 시나리오들 사이의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자, 그 차이점은 자, 대학교 교육은 젊은 사람들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죠. 그들의 삶 동안에. 그지? 근데 스포츠카는 그러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시나리오는 어디에 있었어? 방금 아까 봤던 C에 있었잖아요. 그죠? C의 시나리오였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C 다음에 A라는 확신이 들어야 돼, 지금. 왜냐면 이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C를 설명하면 이상하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이 글 다음에 CA, B냐, BC, A냐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지금 C 내용의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 글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C 내용에 대해서 예시를 들 수 있는 반전 주장이 나오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었다. 그치? 그래서 BCA로 가는 것이 확실히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야 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얘도 지금 오답률이 꽤 높을 만큼 약간 뭐 독해가 어렵고 내용이 어렵다라기보다 논리적으로 조금 어떻게 구성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만약에 CAB로 간다 그러면은 그러나 하면서 이 A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용상 맞지? 그걸로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순서 배열은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은 어색한 지점이 생기고 논리적으로 더 적절한 지점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또 이런 논리적 단서, but, 그치? think about, 예를 들면, 그치? these scenarios, 이런 것들, 연결사, 지시사, 이런 단서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셔라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39번으로 갈게. 자, 이번에 이제 문장 삽입이죠. 문장 삽입이 좀 어려웠던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인데요. 이거는 조금 오답률이 높을만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문제 자체에 접근은 쉽거든요. 자, 보면 instead, 대신에가 여기서 단서로 나옵니다. 그래서 와, 꿀! 이 생각을 했을 거야. 이 대신에를 줬다고? 대신에 이 자동화는요, 수백만 개의 직업을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만들어냈대요. 그지? 그래서 자동화의 장점을 대신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동화의 단점 내지는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봤을 때 자동화가 직업을 없앴다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들어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런데도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긴 했어. 자, 내용 볼게. 자, 상상해 보래. 뭐를? 자, 10에서 한 7명 정도의 미국인들이 잘렸대요. 내일 잘린다고 하면 가정해 보래. 자, 그들은 뭘 할까? 자, 믿기 어려울 거야. 너가 이런 경제를 가질 것을, 그치? 만약에 네가 gave pink slips라는 건 뭐냐면 해고 통지서입니다. 이렇게 핑크색으로 예전에 줬다고 해가지고 핑크 slips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절반 이상의 노동력에게 예를 들면 해고 통지서 준다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이 산업혁명 때 일어났던 일이래요. 19세기 초에. 오케이? 자, 여기 지금 잘리는 내용 나오는 거야, 지금.
자동화 때문에. 자, 200년 전에 미국 노동자의 70%가 농부였어. 농장에 살았었어. 오케이. 자, 오늘날 이 자동화는요, 제거를 했대요. 버시니까 뭐뭇을 제외하고 모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직업 중에 1%를 제외한 모두를 다 직업을 없애버린 거야. 그리고 그것들을 대체해버렸어. 기계로. 자, 지금 자동화 때문에 잘린 내용이 나왔고, 자, 언제 끝나는지 보고 넣으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벗이 나옵니다. 그죠? 벗이 나오면서 그 대체된 display workers, 그치? 대체돼 버려서 잘린 그 노동자들이 가만히 앉아 있지만 않았대. idle 이렇게 게을르게, 그치? 멍청하게 앉아만 있진 않았대. 자, 여기 벗이 나오면서 내용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오케이, 얘를 여기다 넣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넣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이미 이 벗을 통해서 앞 내용을 뒤집었기 때문에 얘로 뒤집고 벗이 나오면 한 번 더 뒤집히는 접속사로서의 이 역할이 이상해지죠. 맥락이, 논리가. 이걸로 뒤집고 또 뒤집어. 이상해. 이 instead는 대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 내용을 뒤집는 것보다는 이 but 뒤로 들어가는 새로운 주장의 추가 논거로서 instead 문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자리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확장됐어야 돼. 그리고 이 instead 뒤에는 뭐였어? 새로운 직업들을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직업이 만들어지는 상황, 즉 3번 뒤에 한때는 농장에서 일했던 애들이 were now 이제는 어디에서 일하게 된 거야? 이런 공장에서 일하게 된 거야. 그치? 그런 농경 장비나 자동차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산업 상품 같은 걸 만드는데,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만들어낸 내용이 나오는 이 3번 자리가 2번보다는 훨씬 적절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 but 문장 때문에 아마 여기서 뇌정지가 왔을 것 같아요.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아, 이거 되게 쉬운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헤매다가 잘못된 답을 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자리가 오답률이 높게 찍혔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디테일하게 살펴봤으면 충분히 맞출 만한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장문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장문 독해는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30번의 어휘 문제와 같은 형태의 이 어휘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독해를 한 문장도 놓치지 않고 잘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내용이 쉬웠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았어요. 고2 학생들 정도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오답률이 높은 것은 좀 쌤도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연습이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편견을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편견을 가진다. 그래서 어떤 편향성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구나. 자, 우리가 어떤 하나의 옵션 선택사항에 편향되면 아마도 그것이 기억이 더 잘 나고, 그 다음에 어떤 손실을 더 적게 최소화하려는 그런 틀 같은 것을 짜려고 하고, 그 다음에 겉보기에는 일관된, 그치? 그런 탁월한 패턴에 대한 겉보기에는 일관된 형태로 계속해서 프레임을 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정보를 찾는 경향이 있대요. 어떤 정보야? 그 선택을 정당화할, 그치? 정보를 찾으려고 한대. 딱 이 편향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justify 너무 적절하죠. 반면에 합리적이래요. 뭐 하는 게? 이런 선택을 만드는 게 어떤 선택?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반면에가 나왔기 때문에 긴장해야 돼. 자, 방어할 수 있는 선택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 데이터에 대한, 또는 우리의 어떤 이런 추론에 대한, 근거에 대한 어떤 리스트 같은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방어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이고요. 한쪽 측면이네요. Sorry. on the other hand가 on the one hand니까. 자, 근데 반면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치? 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앞에 설명에 대한 계속한 논거고, 만약에 우리가 not careful, 신경 쓰질 않으면은, 그치? 신경 쓰질 않으면, 자, 우리는 뭐 하기 쉽다, likely to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기 쉽다 이거잖아요. 자, 불균형한 그런 분석을 수행하게 될 것 같대요. 그리고는 이런 희생자가 된대, falling prey, 희생하게 된대, 희생자가 된대요. 이런 어떤 오류의 클러스터, 모음에 대한, 그치? 근데 집단적으로 알려져 있는,
확증 편향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새 많이 쓰는 단어라서 확증 편향이라고 불리는 그 오류의 집단은 희생이 된대. 희생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는 어떤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 그지? 그 다음에 뒤에는 그거에 대한 악조건, 그지? 악영향, 그렇죠? 불균형한 분석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확증 편향에 빠져버리는 상황. 그래서 be likely to를 쓰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자. 여기 앞에는 웬만하면 잘 안 나오죠. 오답, 답으로, 정답 자리로. 자, 예시를 들어줍니다. 확증 편향에 대한. 예를 들면은 거의 모든 회사들이요. 이러한 클래식이 있대. Tell me about yourself. Job interviewers.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사람을 뽑는 자리죠. 잡 인터뷰를 할 때 너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자기소개해 보세요.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쵸? 전통적으로. 그지? 뭐야? 이런 어떤 고용의 과정의 일부로서.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이런 인터뷰에 의존합니다. 그치? 그 참가자들을, 신청자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 그러나 이 자기소개를 통한 확증 편향에 대한 지금 단점을 얘기하는 상황인가 봐. 이게요, 드러난 게 뭐냐면 이 전통적인 인터뷰, 요 위의 방식이죠. 이게 실제로는 가장 최소한의, 그치? 가장 적은 리스트, 가장 적게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라는 거야. 가장 쓸모가 없는 도구 중에 하나래. 그치? 그 직원의 미래 성공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버스로 내용 들어가면서 이렇게 전통적인 너 자신에 대해 소개해봐라 라는 이 인터뷰에 대한 단점을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list is full은 너무나 적절해 보입니다. 자, C도 문제 없어 보이고. 자, 이것은 뭐 때문이냐?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뭐 사장이라던가, 그죠? 인사과장이 잠재의식적으로 subconsciously 자, 그들의 마음을 구성한대요. 그죠? 그들의 마음을 먹는다는 거야. 그 interviewees, 그죠? 신청자겠죠?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어떤 확증 편향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그들의 첫 번째 아주 소수의 순간 소통을 하는. 그리고 그 인터뷰에 나머지를 쓴다는 거야. 그 체리 피킹 에비던스를 하려고. 그러니까 딱 내가 원하는 정보만 탁탁탁탁 잡아가는 증거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지. 그리고는 그들의 질문 자체를 프레이징, 구성을 하죠. 확인하기 위해, confirm. 그죠? 그 초기의 인상에 대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인터뷰 방법 자체가 단점인 게 확증 편향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기 때문에 D도 문제가 없었던 거야. 자, 나는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너를 여기서 봤는데 네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떠났다는 거, 너의 전 직장에서 그거를 여기서 봤네. 너는 상당히 야심가네, 그치? 라는 긍정적인 편향을 가진 사람과, 야, 너는 이렇게 헌신적이 아니었으면 틀림없어, 그치? 그 좋은 직장 버리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좀 부정적인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야.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인터뷰어들이 자, be front를 모르면 또 안 되죠. 뭔 뜻이야? 뭐뭐 하기 쉽다죠, 이거도. 뭐 하기 쉽다는 거야? 알아차리기 쉽다라는 거야. 뭐를? 상당한 정보를. 어떤 정보냐면은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이 참가자가 실제로 그 자리에 고용하기에 최고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정보를 알아차리기 쉽다가 아니죠. 지금 왜냐면은 이 전통적 인터뷰의 방법이 좋지 않다라는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었고 반전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한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 그죠? 노티싱 대신에 뭘 놓친다라던가 이거를 무시한다던가, 그렇지? 경시한다던가 이런 단어가 훨씬 잘 어울리는 자리였죠. 정답 얘는 5번이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더 구조화된 접근을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은 이 참가자의 뭐 업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샘플을 얻는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그가 어려운 뭐 예를 들면은 가설적 상황 가상적 상황에 대처하는가 등등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평가하는 데 있어서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글이 끝나죠. 자,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제목은 뭐 오답률이 높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제 탑10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답이 딱 보여야죠. 그지? 편견의 함정. 어떻게 우리의 preconception, 선입견이 우리를 잘못 이끄는가. 뭐 더 볼 필요가 있을까 정도 싶을 정도로 완벽한 답이네요. 그렇죠? 자, 힘을 활용하는 거 유사한 뭐 성격 타입의 뭐야? 그 다음에 더 많은 정보들이 추가된다, 그렇지? 잘못된 선택으로, 그렇지? 더 정보가 많아질수록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정보의 과잉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3번 고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조금 다르게 정리가 되죠. 3번이 되면. 그다음에 왜 너가 설득이 됐는가, 뭐 다른 사람의 관점에 의해서 설득되는 내용 아니고, 그다음에 인터뷰라는 것이 가장 공정한 판단이다. 모든 참가자에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자, 1번이네요. 그죠? 자, 솔직히 41, 42 장문은 뭐랄까요, 시간이 좀 부족한 타이밍에 푸는 문제다 보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시간을 재놓고 연습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마지막 팁을 좀 전달하겠고요. 뭐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내신을 포기하고 뭐 완전히 정식 파이터가 아닌 이상은 아마 지금 내신 대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기록되는 성적인 내신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쌤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쌤의 인강 내신 강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또 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고생했고요. 우리는 또 본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